저만의 프롬프팅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잔뼈 굵은 AI 전공자는 어떻게 쓰는가? 서론이 너무 길다. 일단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여기서 얘기 다 해줘도 되나 모르겠어. 내가 지금 3년째 열심히 체득한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범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요즘 릴스 내리면 이 목소리랑 두 쫑쿠만 떠요. 진짜 미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목소리 잘 입혀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요즘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더빙 컨텐츠 너무 재밌고 막 AI로 관련된 컨텐츠 많아지는 거 좋긴 하지만 AI가 사실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막 강아지 춤추는 거 그거랑 전매추 이런 거만 하니까 AI를 좀 100% 활용하다 못하는 느낌? 포르쉐를 샀는데 이거를 장 보러 갈 때만 쓰는 느낌이어가지고 오늘은 AI라는 포르쉐의 100% 활용법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AI 학개론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AI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잘 쓰는 사람과 그냥 쓰는 사람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나도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효과가 체감되는 궁극의 AI 사용법 10개명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포르쉐 밟고 포르쉐 타고 풀악셀 밟을 준비됐나요? 부릉부릉. 왜 자꾸 그런 걸 부릉부릉. 첫 번째 파트는 질문과 입력의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AI 사용 실력의 80%는요 질문에서 나옵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상황에 적절한 역할을 먼저 부여해주세요. 질문 먼저 던지지 마시고요. 이번 분기 전략보고서인데 이거 요약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년간 이 업계에 몸담아온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담아서 이 보고서를 분석해줘 라고 역할을 정확하게 지칭해주면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이걸 왜 해줘야 되냐면 AI한테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AI는 그냥 쓰면은 약간 평범한 사람 정도의 생각을 하도록 세팅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주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들어오고 워렌 버핏이 들어오고 빌 게이츠가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그 영혼 불러오기로 해서 AI를 전문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을 맡기지 마세요. 무조건 최종 결정은 인간인 여러분들이 내렸으면 좋겠고요. AI한테는 그냥 의견, 그것에 대한 장단점만 물어보세요. 네가 뭐 결정해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선택지가 있는데 각 선택지의 리스크나 전제를 알려주고 또는 장단점을 분석해줘. 그래서 언제나 명심해야 되는 거는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배하는 그 터미네이터 같은 디스토피아를 당신이 이끄는 것일 수 있습니다. AI가 없어진 상황에서 내 판단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내 것은 잘 지키면서 보조자로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AI를.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번의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프롬프트 하나 보내놓고 그 답변 그대로 복붙하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든 보고서든 좀 오래 써야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놀부심보로 지금 시간 얼마 없으니까 해줘 하면 AI가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타겟을 20대로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겠니? 좀 더 공격적으로 시선을 바꿔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점층적으로 쌓아 올려갔을 때 훨씬 더 단단하고 좋은 의견이 AI한테서 나온다는 거죠. 4번은요, 맥락을 충분히 설명해줘야 됩니다. 본인의 상황과 맥락을 설명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다짜고짜 질문부터 하는 건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상황이 있잖아요. 보고서가 언제까지고 누가 나한테 뭘 요청한 상황이고 내가 어떤 자료를 넣어야 되는지, 내가 이걸 발표용으로 쓸 건지 보고용으로 쓸 건지 그런 상황과 맥락이 있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해줘 하면 AI가 이거를 뭐 얘가 어디 쓰겠다는 거지 아리송해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 다음 주에 랩 미팅 있는데 이 논문 내가 요약하기로 했거든. 우리 선배님들 지도 교수님 다 있으니까 네가 알잘딱깔센 질문까지 좀 요약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애가 굉장히 똑똑하게 또 잘 해줍니다. 친구한테 연애 상담 받을 때도 그 앞뒤 과정 길게 설명하잖아요. 얘기하자면 좀 긴데 들어봐 하고 쭉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AI한테도 좀 다 해주는 게 필요하다. 말투가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친절하게 많을수록 AI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마케팅용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뭐 SNS 올릴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인스타그램 업로드용이고 타겟은 18에서 34세 사이고 우리의 목적은 구매 유도를 늘리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 퀄리티가 훨씬 더 차이 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5번입니다. 꼭 그 단계별로 결과값을 나눠서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질문 한두 번에 안 끝내는 되게 큰 일을 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백날 AI한테 바로 해달라고 해봤자 얘는 입력할 수 있는 그 데이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짧게 멋대로 요약을 해서 계속 보내줘요. 예를 들어 신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돼. 신제품 아이디어 보고서 써줘
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 아이디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아이디어 5개만 먼저 제시해줘. 나는 그럼 2번, 3번이 마음에 들어. 2, 3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줘. 나는 이런 의견이 좋을 것 같고 저런 의견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줘. 징검다리 건너듯이 퐁당 건너야 되지 한 번에 점프하려고 하면 사고 난다는 겁니다. 질문과 입력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AI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일 시킬 때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낸 다음에 오면은 제 의견은 이래요, 요걸 좀 더 보충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과정이 다 있잖아요. 실제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AI가 하나의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사고와 판단에 대한 파트입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나를 도와주는 조언자일 뿐 결정과 사고, 중요한 판단은 다 내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6번, AI 결과값을 계속 검증하려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AI한테 결과값 받은 다음에 팩트 체크 한 번씩 꼭 더 해보시고요. 그냥 결과값 그대로 복붙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 AI가 hallucination, 그러니까 환각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하거든요. 이거를 잡기 위해 전문가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연구 주제로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의 응답을 받으면 이 값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얘가 링크를 달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 들어가서 확실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특히 숫자나 자료, 데이터, 그리고 인용, 누가 이런 말 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특히 좀 더 예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서술형 답안지 낼 때 모르는 문제 근데 그냥 백지로 내요? 아니잖아요. 부분 점수를 1점이라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최대한 장황하게 정답인 것처럼 답 써서 낸단 말이에요. AI가 분명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써서 서술형 답안에 부분 점수를 받으려고 우리한테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 있던 사례인데 할루시네이션이 생긴 거야. 그걸 그대로 납품을 했다가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많은 학교에서는 이미 교수님들이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걸 그대로 적은 학생들의 답변을 보고 좀 고충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7번, 속도는 AI한테 맡기고 깊이는 사람이 채워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깊이라는 것은요, 인간만이 낼 수 있는 묵직한 국물 맛이 있어요. 내가 업계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인간으로서 잔뼈가 굵었을 때 나오는 꿀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담겨야 깊이 있는 보고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료조사나 보고서 초안 같은 거 AI한테 다 맡겨도 돼요. 근데 제일 앞부분에 서론이라던가 결론이라던가 내 의견이 들어가는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한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우리가 하려고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AI한테 또 지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보면은 요즘 흑백 요리사 유행하니까 그거 보면서 또 느낀 거는 그냥 설탕 넣어서 단맛 내는 거, 알룰로스 넣어서 단맛 내는 거, 선재 스님은 그렇게 안 해. 채소 본연의 맛을 엄청 끌어다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그 주관과 인사이트를 갖고 깊이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만의 방법인데 모든 정보를 AI한테 의존할 필요는 없고 도서관 가서 직접 책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냥 AI가 없던 시절에 인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본인만의 깊이를 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와도 책은 중요합니다. 책 잘 읽는 사람이 짱이에요. 8번은 반대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AI 쓸 때 꼭 한번 내 의견에 반대되는 것들, AI 의견에 반대되는 것들 한번 물어보시고요. 내 생각을 계속 강화하는 용도로 AI를 쓰는 거는 비추입니다. AI가 기본적으로 좀 약간 간신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호호호호 하면서 그 경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요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안해 AI야, 듣고 있다면 나를 해치지 말아주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편을 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AI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개발자들이 뭘 하냐면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지만 어쨌든 유저 테스트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답변을 만들고 A랑 B 이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그런 거에 맞춰서 테스트를 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유저 입맛에 맞는 답변을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해줘. 내가 의견을 낸다면 여기에 가장 강한 반론을 만들어줘. 이 의견이 별로라면 별로인 이유를 강력하게 말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제가 어떤 연구를 보내고 네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라 생각하고 이 연구에 대해서 보완할 점을 냉철하고 예리하게 분석해줘. 내가 미리 반론도 좀 보아놓고 보완도 좀 해야 현장 가서 나오는 질문에도 대처를 하지,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히히 호호호 하다 가면 이제 사고가 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AI가 이런 것들을 좀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최종 결과물을 검사
못하고 디테일을 체크하는 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9번인데 일단 말투랑 톤 수정은 꼭 하셔야 되는 거 알죠? AI가 썼다 하더라도 나의 말로 고치는 게 필요하고요. 들 때 컨시, 컨브이 금지. 요즘은 그런 경우가 좀 줄었는데 옛날에는 진짜 막 저는 AI라서 여기까지밖에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넣는 대참사가 좀 있었단 말이야. 영어 보고서를 써달라고 해? I'm AI 하면은 그 영어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대로 보고서 제출했다가 레즈메이 날리고 이런 경우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AI의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너무 막 중립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던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하고 막 특히 별표 2개가 양옆에 붙어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그대로 쓴다던가 하면 이제 꼬리꼬리한 AI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도 잘 모르면 답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답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 다시 한번 써보는 게 내 학습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어쨌든 AI한테 부탁한 거니까 그대로 복붙하지 마시고 한번 씹어서 소처럼 되새김질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안이랑 개인정보 보호를 좀 필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꼭 올려야 될 자료가 있다 하면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올린다던가 중요한 부분은 모자이크해서 올린다던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AI의 특징 중 하나가 학습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데이터를 나중에 모델 업데이트하는 학습을 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대화를 바로바로 얘가 맥락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커요. 한두 달 전에 내가 AI한테 이별했다는 얘기를 했어. 오늘따라 기분이 왜 이렇게 울적하지? 했는데 얘가 성범님이 최근에 이별을 경험하셔서 지금 좀 상심이 크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불쑥불쑥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생활적으로도 실화는 아니고 친구의 친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생활을 얘기하면 뭐 어차피 나만 볼 건데 어때? 하다가도 내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들에서는 이런 공용 AI 쓰는 걸 다 금지를 하고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진짜 나는 다 올려야 돼. 임시 채팅 모드 같은 게 있거든요. 쓰면 바로 사라지는 거. 학습에도 안 쓰고 그 대화를 기억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쓰면 이제 몇 시간 뒤에 채팅이 그냥 아예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했더라? 막 결과가 궁금한데? 하고 찾으려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요거 궁금해 하실까? 이거 근데 털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내 꿀팁인데. 그럼 저만의 프롬프팅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잔뼈 굵은 AI 전공자는 어떻게 쓰는가? 서론이 너무 길다. 일단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질문을 유도합니다. 이 보고서를 써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어떤 정보를 알려주면 네가 너 이걸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니? 오케이,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하고 이런 게 필요해 하고 나한테 역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만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티키타카 과정이 크게 좀 줄어든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뭐 하냐면 저는 늘 꼬리 질문을 일부러 받아요. 이거는 기본 프롬프팅에 넣어놨거든요. AI랑 대화할 때 나 무조건 이렇게 해줘 하는 기본 프롬프팅을 설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어떤 답변을 하던 간에 꼬리 질문 3개를 예상해서 알려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콘텐츠가 대박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막 기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 라고 답변을 주고 밑에 제 AI는 무조건 Q1, Q2, Q3 해서 제가 할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던져줘요. 그럼 연결 지을 수 있는 썸네일이랑 제목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 영상을 어떤 식에 내면 좋을까? 다 내가 할 만한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가 먼저 제시를 해주니까 그걸 보고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돼. 그러게 나 이 질문 생각 못하고 있는데 이거 물어봐야겠다. 프롬프팅을 하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10개명을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상황극 하는 거라 생각해요. 액터. 당신은 뭐 이러이러한 부장님인데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원인데요. 내일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얘가 별다른 프롬프팅 없이도 괜찮은 답변을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특히 제 채널에서 다뤘던 툴들은 대부분 한국어 지원이 다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툴들도 많다. 작곡하는 데 쓰는 수노라던가 특히 이제 이미지나 영상 만드는 애들이 영어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영어로 하지 마시고요. 바로 AI한테 가서 얘야 나 수노로 노래 만들 건데 이런 노래 만들려고 하니까 네가 영어로 잘 작동할 만한 프롬프팅을 써줘 하면 AI가 프롬프팅을 1차적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프롬프팅 작성 자체를 AI한테 맡기는 게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털었다 진짜. 이거 여기서 얘기 다 해줘도 되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지금 3년째 열심히 하고 체득한 건데 부릉부릉.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써볼 수 있는 궁극의 AI 사용법 10개명 얘기해봤는데 어땠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쓸 때 아니면 1시간 뒤에 지금 바로 쓰세요. 써보실 때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시는 모두가 AI를 잘 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많은 곳에서 AI를 통한 일자리 대체가 미국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AI를 잘 못 쓰는 사람을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상들 보면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 돼서 끝까지 이 AI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AI 학개론으로 다뤄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기초식 다 알려드린 것 같아서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잠깐 쿠키 있음, 그리고 숙제도 있음, 그냥 집에 가면 섭하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10개명 한 번씩 다 적용해서 써보시고 몇 번이 나한테 제일 도움됐는지 그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숙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10개 좀 많지만 할 수 있죠? 뭐 어쩌자는 거지? 아무튼 숙제 하시라고요. 알겠죠?